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값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현입니다. 정말 힘들고 길었던 5월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쥐어든 성적표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월간 기준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격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5월에는 모두 팔고 떠나라. 사실 월 초에는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월 말이 되니까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6월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겠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게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신성토엔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드디어 이번 주장의 마지막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은 또 5월의 또 마지막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일은 벌써 6월이더라고요. 6월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돼야 될까요? 6월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6월에는 네. 경기 데이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MSCI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오늘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장중 변동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변동이 나온 정도고요.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밤에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가 현재 시장의 예상치인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이 되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부합이 되어주면은 다음 주 FOMC 발표 이전까지, 회의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더 빠지진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예상치보다 더 위로 나온다면 되게 큰 노이즈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0.2%, 2.8% 이거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물가 데이터가 내려가야지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는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노이즈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6월은 초반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장세로 갈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업종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수급이 몰릴 때 어디로 몰릴 것이냐 다음 주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어제와 동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살짝 그런 그림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다음 주도 그런 그림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언박싱 종목도 여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잘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장 정말 많은 걱정, 고민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고민점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L이고요. 3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SL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36,550원입니다. 지금 전 저점이 12월 29일 22,700원까지 갔었다가 굉장히 제가 오래된 지표를 봤네요. 네, 전 저점은요, 한 작년 3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7월 17일 42,4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꽤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L은 어떻게 보세요?
SL은 길게 보면은 정말 좋은 주식이다.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사업도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구조가 뭐냐면 독점 납품 구조가 있는 기업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헤드램프 쪽에서 거의 좀 독보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미국, 인도 완성차에 대한 그 구조적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네. 어떤 흐름들이 좀 좋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시총이 지금 보게 되면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전년도 실적이 3천억대, 영업이익 3,800억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컨센서스도 되게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보고서, 전년도 총합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최근으로 올수록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쪽에 매출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컨센서스 대비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로 높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할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반기에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L은 저평가입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로 봐도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부품사 기업들이 PER 기준으로 지금 3배대에서 4배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저평가인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한 4년째 박스권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가 한 25,000원 언저리가 되고 상단부가 이제 4만 원 언저리가 되면서 이 구간을 좀 길게 계속 상하단을 터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25,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나중에는 이게 실적이 제대로 부합을 하고 밸류를 소화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4만 원을 뚫고 나서 길게 봤을 때는 5만 원,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주 길게 봤을 때 만약에 2026년, 7년까지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를 현재 2배 위치인 8만 원 구간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 올해를 놓고 봤을 때 대응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손절가를 좀 3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상단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4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비중 여유가 좀 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4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네.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이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기 전에 또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입니다. 26,5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복구할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또 웃음이 터졌는데, 지금 네이밍을 제가 톡방에서 봤는데, 공덕동 수지행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지금 좀 웃겨가지고, 네. 네. 제가 그 유명한 공덕동 수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종목 상담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어떻게 보세요? 예, 대덕전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지금 AI 수혜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잘 보지 못했고 PCB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PCB 그리고 FCBGA 관련된 종목인데 가장 사실 반도체 후열에 조금 많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열에 좀 수급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워낙에 AI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수혜를 좀 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FCBGA를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언제 올라갈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3분기에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할 시점부터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거기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의 가시성이 또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3분기 사이클이 왔었을 때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등장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은 손절가로 좀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4분기까지 보고 여유롭게 좀 3만 원 위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기뻐하는 라이언님의 종목 엔젤 로보텍스입니다. 49,2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엔젤 로보텍스 오늘 종가 38,950원으로 10%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젤 로보텍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굉장한 관심을 끌면서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젤 로보틱스 언제쯤 빛이 들까요? 로봇 쪽은 제가 어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테슬라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로보택시의 핵심은 FSD 기술입니다. FSD 기술의 성능이 정말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사실 그 어떤 로보택시 출시도 되게 가시화가 많이 되는 건데 네. 그 FSD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옵티머스 쪽에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SD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자율주행 쪽과 이제 로봇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3분기까지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단점이 뭐냐면 추세 이탈을 했었을 때 바닥이 어딘지 조금 특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 하락으로 계속 연결이 됐을 때는 2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좀 추세 방향성을 좋게 잡고 올라가기 사실상 조금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응을 이야기를 그렇군요. 드리면 네. 5월 22일 캔들 저점 시가 지점인 33,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추세단에서. 다만 이제 33,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목표 주가를 아마 8월, 9월까지 한번 보시고요. 5만 원 위로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엔젤 로보틱스의 이런 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중에서도 예. 사실 정말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삐아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빛을 굉장히 보고 있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주. 네, 화장품주인데 신규 상장한 경우. 네. 그런 경우들도 네. 화장품 전체적인 모멘텀과 같이 네.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등락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좀 같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화장품 업종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만 네.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에 네. 조금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숫자가 잘 나왔었던 네. 쪽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 발표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왔고 네. 시장의 기대치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재료가 점점 소강되어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은 조금은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38,100원에 들어가셨고요. 손실 중이시네요. 10% 이하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데 한올 바이오파마의 오늘 종가는 31,550원인데 오늘 14%나 빠졌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관련주들 정말 HLB부터 해서 요즘 들어서는 또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해당 임상이 결과건이 밀린다. 있었는데 네. 임상 결과 발표가 좀 밀린다라는 내용이 네. 나오면서 오늘 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에 추세단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녹색 선이 1년 평균선입니다. 이 1년 평균선이 만약에 깨지게 됐었을 때는 추세가 대세적으로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평균선을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악재가 발생이 됐고 상단부가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33,000원 정도에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원익 IPS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고요. 매수가는 4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모닝 IPS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35,400원입니다. 올해 2월에 28,200원 저점을 뚫어줬다가 지금 신고가가 4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고점에서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원익 IPS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고평가고요. 동사의 이제 어떤 적정 실적과 이제 어떤 큰 이제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은 네. 아마 내년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3분기 때부터는 더 강세 모멘텀이 등장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가격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물론 또 32,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또 전체적인 흐름상 더 추세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000원이 깨졌을 때는 정리를 보지만 3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끌고 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네. 다만 여기는 조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32,000원이 깨지지 않았을 때라는 가정하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파를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때 당시에 모멘텀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한양 디지텍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공덕동 수지 은지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26,300원 매수가시고 8%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끌고 가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한양 디지텍의 이 차트를 보면은 사실 작년 5월 17일 11,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올해 들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24,100원의 종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빠져준 모습이거든요. 이 한양 디지텍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관련 네.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실적이 되게 포텐셜 있는 성장을 못 네. 보여준다라는 게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3분기 때는 방향성이 돌아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 추세 단에서 봤을 때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노란 선이 네. 지금 60일선입니다. 60일선. 네. 60일선이 이탈이 됐었을 때는 추세 흐름이 크게 꺾였다가 나중에 움푹 파였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60일선이 죄송합니다. 네.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61선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힘드네요. 네, 정말 이번 주 화이팅 하시죠.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웃음이 가득했던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많은 우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앞에서 보다가 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예. 웃음이 많으신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제가 단어 실수를 해서 네. 조금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단어 실수요? 어떤 예. 단어 실수를 하셨죠?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기 조금 힘든 네. 부분인데 이제 음푹 파였다라는 말을 아하, 제가 네. 잘못 해버려가지고 네. 방송 실수를 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불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한번 웃음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을 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예. 다음 주에도 일정이 굉장히 많고 일단 오늘 밤에 9시 반에 PC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다음 주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오늘 PC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분위기가 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가 2.8%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만약에 조금 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 낮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CPI도 적게 나올 거고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부담도 확실히 덜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낙폭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다 말아 올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예상치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부합했을 때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더 제한될 것 같고요. 다만 높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반대로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도 이제 CPI가 있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물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국도 지금 최근에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사실상은 조금 노이즈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업종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 좀 집중을 잘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업종들이 뭐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이 올라갈 재생에너지.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와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늘의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또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첫 공시가 바로 키움증권이었고요. 뭐 관련주들이 예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또 부진했잖아요. 예. 이제 뭐 6월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일본처럼 그런 대세적인 모멘텀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아직은 조금 내용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업 쪽도 너무 좋은 이제 네. 길게 봤었을 때는 되게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노이즈 가득한 시장 속에서 과연 계속해서 조금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쪽에 너무 지금은 집중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야기했었던 AI 모멘텀, AI. 되게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높은 금리 상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쪽이 시장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엄연하게 그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AI 모멘텀이 지금은 반도체와 전력망을 거쳐서 에너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더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밸류업보다는 AI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보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휴가잖아요. 휴가기 때문에 뭐 항공주라든가 뭐 여행 이런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리오프닝 쪽은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쪽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네. 어떤 되게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되게 단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네. 단발성의 재료로서는 우리가 좀 트레이딩 목적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어떤 대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데는 이쪽도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마음속에는
AI랑 재생에너지밖에 없나 봐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당장 어느 쪽이 가장 그래도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명확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하. 너무 제한적이에요. 2분기는. 왜냐면은 3분기가 됐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잘 돌 것 같거든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AI 관련 종목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바이오 쪽도 움직이고 2차 전지 쪽도 일부는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의 장기채에 대한 입찰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제 유동성이 사실상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하나 업종에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업종으로 수급이 몰리게 됐을 때는 신규 예탁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종목들을 팔고 넘어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쏠림 현상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쪽이 지금 제 눈에는 사실상 에너지 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이 쏠리는 자금들이 뭐 AI라든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또 6월에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종목들을 잘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맞습니다. 똑똑한 돈. 예. 이 기법을 6월에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또 야무지게 설명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는 그래도 좀 매수 근거가 충분한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좀 다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재료를 비공개화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주포들이 저점의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하게끔 제가 이 신호를 만들어 놨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기법의 장점은 다른 어떤 패턴식 기법, 기술적으로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기법들과 차별화된 점은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어떤 자유롭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박스권 매매라고 했을 때 그 네.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한에서만 이 기법이 유효한데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터져버리면 그 모델이 깨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거래들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이나 시장 변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유효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즉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우리도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은요, 정보와 재료가 나한테 제공이 돼야지만 이 제공된 정보와 재료를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모멘텀 가운데 올라탑니다. 대부분 그런 매매를 많이 채택을 하세요. 근데 오판하는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할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정보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일봉 차트에서 신호로 포착이 되어주기 때문에 네. 신호를 보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미리 저점에서 선취매를 해놓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네. 지금 3달이 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을 상당히 많이 공개를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좋은 성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보시기만 해서는 관전만 해서는 정말 좋은 기법인지 알지 못할
못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노란톡방에 이 기법을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오늘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목요일, 금요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꼭 신청을 하셔야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매매 포인트와 예시 종목.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한번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매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나온 방법은 3가지인데 네. 첫 번째 방법은 신호가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제 신호 포착일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이 시작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가고 또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포착일 당일 고가를 이후에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거래의 시작일, 주포들이 저점 매수의 시작일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매집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박싱 종목을 공개 드릴 때는 이 매집일에 제가 가지고 오거든요.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손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잘못 방치했다가는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것을 많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매도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가지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보고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매매 방법, 좋은 매매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은 추세선이 짧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저점 개입일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만 들으면은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표 예시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로 올 1분기부터 4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자, 왼쪽에 한번 뉴스를 보시면은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2월 21일입니다. 삼성 관련 이슈인데요. 삼성이 이제 국내 최초로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되게 크게 좀 이제 흔들리는 매 흐름들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뉴스를 보면은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죠. 이제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상 장비를 공급 출하한다라는 소식이 3월 28일에 등장을 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뉴스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양산 장비를 공급을 한다, 공급 출하를 했다. 이거는 사실상 기업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제가 내부 관계자를 그럼 주포라고 특정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부 관계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들일 수 있고요.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주포는 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접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정보와 재료로서 뉴스로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포들은. 네. 자,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왼편에 녹색 기둥 표시가 보이시는데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뉴스 발생일은 제가 뒤에 이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즉 뉴스 발생일 한 달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착 당일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포착 당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 당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즉 이 포착일로부터 이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늘어나는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 당일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 노란 추세선인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두 달 만에 200%가 넘는 28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저 뉴스 발생일에 만약에 꺾여가지고 만약에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7%밖에 안 되거든요. 즉 손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온다.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정말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 가장 큰 장점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기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우셔서 6월 달에는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아까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정말 좋은 걸 많이 잡아냈다. 오늘도 그랬나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항상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기법이 좋다라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근데 제가 계속해서 증명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성적이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저도 네. 최근에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이 너무 잘 가가지고 만든 저도 많이 놀라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의 이제 확률이 굉장히 좋은데 혹시 뭐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셨나요? 못하진 않았습니다. 와, 반에서 몇 등 하셨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잘 할 때는 항상 상위권을 잘 유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전문가님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네요. 스마트 머니 기법, 우리 박성재 전문가가 잡아냈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월은 화장품의 달이었죠. 화장품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에이블 CNC고요. 매수가는 8,240원, 시세는 11,78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43%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15% 급등하면서 시세가 나왔고요. 기관의 러브콜도 지금 10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1,980원에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1차 목표가가 9,1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주하고 하루 더 됐는데 수익을 42% 넘게 안겨줬어요, 저희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가 2차 목표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을 드리는데 네. 다만 신규 매수는 사실 양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잘 보였고 저도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상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이제 숫자가 제대로 나온 업종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야 그래도 숫자가 좀 잘 나온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심리가 가동이 되면서 화장품 업종들이 더 연속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소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서 네.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요. 네. 만약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12,000원까지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설명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 옆으로 기는 그림이 보이죠. 거래량이 없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하락 횡보를 하다가 정확하게 4월 2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꺾여져 올라가요. 변곡점, 즉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을 사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보다 거래량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느는 것을 보고 제가 5월 16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는데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0% 넘는 실적이 또 기록이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사실상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이 네. 수출 추이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로 넘어왔을 때 정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화장품주들의 계속해서 시장의 기초가 주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이 정말 좀 잘 나와준 종목 중에 하나가 동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동사의 그 어퓨 블러셔라고 하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82%나 블러셔 뭔지 아세요? 예, 블러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거나 이 네.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뭐 기능적인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 예, 다 항상 서칭을 하고 리서치를 잘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만 전년 대비 실적이 82%가 네. 성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42%가 넘는 수익이 단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상 실적을 집계하고 어떤 이 특정 어떤 상품에 대한 이 집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회사에서 계속해서 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내부자들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잘 잡아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스마트 머니 신호를 이용을 해서 기법을 토대로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는 단기간 안에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꼭 직접 받아가셔서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일단 신규 매수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퓨 블러셔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댓글에 전문가님 블러셔 하신 것 같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예. 블러셔가 여기 약간 볼에 불긋불긋하게 좀 귀엽게 해주는 건데 오늘 화면에 되게 약간 복숭아칠 하신 것처럼 나오시네요. 예, 제가 좀 얼굴이 네. 조금 더우면 조금 잘 빨개지는 네. 것이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가 살짝 덥긴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자켓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운 전문가님과 함께 그 다음 AS 진행해 볼게요. 4월 17일 VT고요. 매수가는 19,520원, 시세가 32,85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68% 넘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네요. 제가 이 종목을 딱 보고 느꼈던 게 VT 화장품은 잘 쓰면서 왜 이 종목을 안 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종목 그때 전략을 주실 때 신규 매수를 지양하자라고 하셨지만 4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4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5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요. 지양, 네. 앞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동일합니다. 에이블 CNC를 설명드렸었던 그 배경과 네.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지만 5차 목표가는 35,000원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차트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없다가 2월 1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 스마트 머니 신호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뉴스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충분히 신호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스마트 머니 신호로 나오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이용해서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저랑도 많이 그럼요. 하셨는데 동사는 리들샷 사실 원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는 동네에 주변에 네. 그 다이소가 생겼는데 그 되게 우리나라 최대 규모 다이소인데 거기 뭐 리들샷 관련해가지고 엄청 지금 수요가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들어오는 것을 네. 제가 눈으로도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되게 쇼킹하게 전년 대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사실 기대는 됩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천천히 계속해서 조금 어떤 이탈 없이 계속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재료가 뜨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잘 하고 싶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역시 신규 매수는 지양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5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까지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3월 6일 일진 전기고요. 매수가가 12,930원, 시세가 32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5월이 굉장히 힘든 달이었지만 이 종목은요.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24%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보니까 29일에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3월부터 흐름을 좀 제대로 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종목도 역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때 2만 원이 안 깨지면 3만 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솔직히 이 종목은 지금 몇 차 목표가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표가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10%를 목표가에서 더 올려서 33,000원 한번 이야기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0% 올랐을 때 리뷰를 가져오면서 100%까지 갈 수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제가 애초에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죠. 옆을 계속 횡보를 하다가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기둥 표시입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포들의 저점 개입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을 이용하면은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전력망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언박싱 종목에서도 공개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던 수주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주 공시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네. 쿠웨이트 수주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1282억 규모 초과압 케이블 공사 수주를 했고요. 해외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돌파해버리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사전 선심매가 가능하려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신호를 이용한 기법을 잘 배우셔야겠죠.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만 주시면은 무료로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은 바로 일진 전기였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 33,000원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우리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되는데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예. 그렇다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예.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하셨겠죠.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또 줄 수 있는 신재생이요? 이번엔 종목명에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요. 예. 네, 종목명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뭐 풍력, 뭐 태양광, 원전 어딘가요? 풍력과 태양광을 모두 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또 좀 잘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태양광과 이제 풍력 에너지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떤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네.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요새 설명드리는 거 AI 시대가 발전하면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 쪽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성장은 곧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페이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뒷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대명에너지가 실적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라고 하죠. 이 사업을 입찰을 해서 건설 부분에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명에너지가 개발 중인 현재 14개의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한 1,500만 메가와트가 살짝 넘어요. 육상에서 300, 그리고 해상 부분에서 1,200인데, 현재 이제 배터리 저장 시스템, 이 BESS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2036년까지죠. 12년 뒤입니다. 20.85기가와트예요.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래서 여기 성장폭이 저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현재 최근에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약 180억 달러, 하나로 약 24조가 넘는 돈이죠. 이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 역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산에 대한 이 관세가 당분간은 이 관세 전쟁이 저는 더 펼쳐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가지고 온 것이긴 한데요. 샘 알트먼, 챗GPT를 만드신 장본인이죠. 오픈 AI의 CEO고, 이 AI 모멘텀의 트리거를 만드신 이 CEO가 네. 태양광 기업인 이제 벤처 기업인 엑소와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한 이유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지난해 10월에 버지니아 규제 당국에서 제출한 서류에서는 데이터 센터 개발로 인한 전력 부족 증가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력뿐만 아니고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전까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전력망을 구축하고 할 수 있는 그 전선주들이라든지 변압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앞서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일진전기만 해도 네.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웃퍼폼이 단기간 안에 많이 일어났는데 비해서 에너지 업종은 이제 출발을 했었던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폭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좀 긴 성장을 봤을 때 동사는 태양광과 풍력을 둘 다 합니다. 지금은 풍력 쪽에서 매출이 더 나오고 있긴 한데 태양광 쪽 매출도 꾸준히 저는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16년에서 2050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가 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늘색과 이 주황색 부분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주황색 부분이 솔라,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쪽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윈드, 풍력 쪽입니다. 이제 풍력 에너지와 이 태양광 에너지가 주류 에너지가 될 것이다.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5월 23일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저는 이게 거래량 등락이 나오면서 매집 그림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주 대명에너지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월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돌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는 다음 달에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